원의 수석 연구원을 맡고 있는 윤중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탁월하신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잠시 후에 온몸으로 느끼시리라 확신합니다. 원장님 말씀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의 원장님이신 우리 김순복 원장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휴일 끝자락에 여러분을 또 이렇게 책상 머리 앞에 앉도록 붙들어 매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 그 죄송한 마음 이상으로 오늘 또 멋진 강의 열어주실 김종학 대표님이 또 반짝반짝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더 밝은 마음이 드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김종학 대표님 오늘 모신 분은 컴퓨터의 대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년 넘게 컴퓨터만 파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하다가 안 되면 SOS 무조건 김종학 대표님부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던지요. 네, 그래서 아까 김종학 대표님이 저한테 배웠다고 하지만 저도 김종학 대표님께 네, 배우고 있답니다. 네, 그런 사이고요. 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오늘 배워서 하나라도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 특강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이거 자꾸 시스템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이게 제가 지금 인터넷이 일단 잠시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또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누구나 한 번쯤은 종이학을 접어 보셨을 거예요. 종이학을 접으면서 우리의 소원, 소망도 이렇게 빌어봤던 기억들이 다 있을 텐데요. 오늘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종이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주지 못해서 늘 안달이신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나눔의 실행력의 대가이시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우신 한 마리의 종이학이신 마케팅 최고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대가이시죠. 김종학 대표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종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부 강의를 다니지만 또 이렇게 저를 또 극찬해주는 방은 또 처음입니다. 우리 소개해주신 우리 윤중원 우리 대표님과 그리고 우리 김순복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인연이 좀 있습니다.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이랑 제가 작년 12월에 오픈방 이제 만들고 나서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자격증 네, 그리고 김순복 원장님한테 처음 제가 이제 오픈방 운영하고 강의하기 전에 하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아마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PPT 강의, 그 다음에 또 이제 온라인 강의하는 법. 그래서 원장님은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 저에게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죠. 그래서 특별한 인연이 있고요. 또 우리 윤중원 교수님도 또 저희 방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또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인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제 강의를 들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좀 말이 좀 빠릅니다. 경상도 남자라. 그래서 강의할 때 말이 좀 빠른데 이해해 주시고요. 여하튼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 공유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괜찮나요? 네, 잘 들립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어김없이 제가 이제 강의를 무료 특강을 35회차 했는데요. 그리고 유료 강의도 하고 하면서 소개하는 게 항상 있습니다. 책 소개를 좀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책을 잘 하고 독서 모임을 잘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책 소개를 한 건 해주는데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책보다도 오늘은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어서요. 제가 이제 한번 했던 책인데 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칭찬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안 되잖아요. 특히나 우리 강의하시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 대표님들, 1인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죠? 학생들이나 강의 듣는 분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칭찬을 먼저 해주면은 네,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 칭찬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배우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실력이 상승되고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많이 읽고 저도 이제 오픈방에서 강의를 하면서 좀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칭찬으로 부하 직원의 능력,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직장이나 그다음에 뭐 개인 사조직이나 아니 오픈방에서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이 칭찬을 잘해주면은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길을 살리는 칭찬의 기술인데요. 이제 유행에 따라 좀 다르대요. 사람의 유행에 따라 칭찬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사람이나 사물을 지배하는 컨트롤형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나 사물을 촉진하는 프로모터형이 있고 그다음 3번째는 전체를 지지하는 서포터형, 전략을 세우는 애널라이저형. 말 그대로 칭찬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어떤 지배하는 컨트롤형이 있고요. 어떤 사물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촉진형이 있고 그다음 지지해주는 서포트형이 있고 그다음에 전략을 세워서 칭찬도 전략을 세워서 하는 애널라이저형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맞게 칭찬하는 법이 효과적으로 사람을 관리하고 싶은 사람에게 실제적인 안내 역할을 해준답니다. 칭찬의 좋은 점은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방법론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책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좋아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칭찬을 통해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과 내 아이를 항상 의욕이 넘치게 만들 수 있을까?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오픈방이나 아니면은 유료 강의나 하시는 분들에게 의욕이 넘치게 해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요. 안 하면은 그만이에요. 그렇죠? 비싼 돈 주고 배우더라도. 그래서 실행이 답이다 그러잖아요. 실행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의욕을 넘치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소호 원장님 방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김종학이고요. 저는 현재는 청주종합수목원교회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산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재 2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교보생명 전산실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대구 지점에서 했고요. 대구 지점에서 하면서 뭐 경상북도를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뭐 울릉도도 갔다 오고 거기에 이제 그 교보생명 보험하는 거기 아줌마들 설계사들 PC부터 해서 영업소 직원들 컴퓨터 거기 수리하고 프로그램 깔아주고 세팅하고 그렇게 해서 2년간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대구공업대학교 전산과를 제가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했고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저작권 100기가 만드는 건데, 이 100기가를 만들면은 우리가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같이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매일 먼저 하는 게 행동해야 고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행동을 하고 고수가 될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써도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고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으면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실행만이 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컴퓨터를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해주면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행동해야 고수가 된단 말은 정말로 필수 같아요. 필수. 그래서 누구나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긍정적인 마인드, 그다음 3번째가 목표고 4번째가 꾸준함이고 5번째가 시킬 기술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5번째가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강의하는 데 있어서. 왜냐 이 앞에 게 우선적으로 돼야지만이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저장 공간을 아무리 컴퓨터를 잘 다루고 잘 만진다고 해서 저장 공간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죠? 이 앞에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어떤 우리가 이제 행동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한 거는
행동해야 고수가 된다는 거는 제가 작년에 올 12월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1월부터. 근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실천을 했습니다. 어떤 거? 미리 캠퍼스를 배웠습니다. 저는 토끼도 못 그렸거든요. 곰도 못 그렸고. 근데 이 미리 캠퍼스 하나로 제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 미리 캠퍼스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게 미리 캠퍼스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순복 원장님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한 줄의 힘은 뭐냐 하면은 제가 책 쓰는 걸 정말 못했어요. 근데 이 카톡 한 줄로 쓰미로 인해 가지고 이 한 줄이 2줄 되고 2줄이 3줄 되고 카톡부터 시작했거든요. 카톡에서. 그게 3줄이 되고 4줄이 되고 5줄이 돼 가지고 현재는 제가 또 책을 이렇게 공동 저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조건 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책을 낼 수 없는 환경인데 어떤 분의 권유로 그냥 신청을 했어요. 우리 책 많이 쓰시잖아요. 전자책.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공동 저자 하라 그래서 했는데 뭐 제가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신청하고 봤거든요. 신청하고 봤는데 2달 뒤에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행동해야 고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긍정적인 마인드인데요. 제가 교회 전도사지만은 저도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보면 한 남자의 하나의 남편이고 한 자식들의 아빠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러니까 삶을 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가끔은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는 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좀 말 속에, 언어 속에 조금 이렇게 불편한 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뭐 싫어 안 해 못해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책 한 권 읽고 제가 잘 되고 있어, 성공했어, 행복해, 좋아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원래 2억 빛을 진 우주님에게 가르쳐준 건데 저는 2억 빛이 진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책은 누구나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세 번째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되는 스토리랑 부자의 말씀죠. 이건 제 지극히 주관적인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제 오픈방을 활성화가 됐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제가 평생회원 엄청 많이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목표는 오픈방 1000명, 평생회원 모집인데 우리 김순복 원장님 벌써 이루셨죠? 1000명. 그래서 두 번째 방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원장님. 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3000개의 기업을 구원한 책이래요. 쓰러져가는 기업을 구한 책. 정말 좋은 베스트셀러거든요.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여기는 우리 한국형에 맞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하는 법을 이제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좋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꾸준함인데요. 제가 1월부터 10월까지 무료 특강을 진행했어요, 매주. 그래서 35회 진행을 했거든요. 35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특강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꾸준하게 했어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떠나가지고 정말 꾸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의를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던 정말 꾸준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 꾸준함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말 결실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우리 김수호 원장님도 꾸준히 하시잖아요. 예, 꾸준히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인원도 많이 모으시고 자리를 잡아가시고 자리 잡고 새로운 것도 계속 연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컨텐츠를 말할 때 잠깐 뭐 팁을 드리자면 유튜브나 틱톡이나 인스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영상으로. 근데 이것도 유튜브도 1000명이 넘어야지 수익이 생기고요. 틱톡도 마찬가지고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그죠? 꾸준하게 하는 게 이런 수익들을 낼 수 있고요. 네이버 TV도 마찬가지고 오디오 클립도 그죠? 그리고 이 컨텐츠 같은 것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뭐 왜 잘하는 사람들은 뭐 10만 명, 100만 명, 뭐 이런 1000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뭐 몇 억씩 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하고 노력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번다기보다는 꾸준함으로 하다 보면은 그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준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이제 1인기 온라인 도구에 있어서 스킬하고 기술입니다. 저는 아직도 컴퓨터 강사고 컴퓨터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아직도 이런 책을 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부모님을 위한
컴퓨터 완전 기초죠. 컴퓨터 완기초. 그죠? 아직도 이런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 대상자들이 지금 컴퓨터를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20년간 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아무리 떠들어도 이해 못하면 저는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눈높이에 맞는, 그러니까 대상자, 상대방에 맞는 강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 생각으로 해서 아직도 뭐 이런 기본적인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이 책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제가 예스24 직원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게 오디오 클럽이라고, 아니 거기 북클럽이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5,500원만 내면은 무료로 전자북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물론 신가는 안 되지만은 있던 오디오 거기 이북은 웬만한 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5,500원만 내면은.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책도 비싸잖아요. 살려면은. 그래서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건 오디오로 듣고, 제가 또 교회에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이 전자책으로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강의로 하면 한 2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우선 뭐 요 소개만 요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네.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 4단계를 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 강의를 많이 시작하거든요. 행동해야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목표를 세워야 되고, 꾸준함, 그 다음에 스킬 기술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럼 이 스킬 기술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킬 기술을 배우는 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차례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1단계로 보면은 책 읽기랑 글쓰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배우거나 오픈방을 운영하거나 내가 사업을 하거나 온라인 사업을 특히나, 그리고 뭐 독서 모임을 운영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 컨텐츠를 생성해야지만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컨텐츠 생성을 어떻게 하냐?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들을 가지고 온라인화 시켜야 되잖아요. 오픈 모임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강의만 잘하고 내가 전문가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를 홍보해야 되고, 블로그를 써야 되고, 유료 광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업체에 맡기고, 마케팅 업체에 맡기다 보면은 이게 돈이 무수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케팅은 돈이다. 정말 마케팅은 돈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배워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최대한 하게 되면은 비용도 줄 뿐더러 훨씬 더 수익화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실력이 쌓이면 점점 더 많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생성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책 읽기랑 글쓰기예요. 저는 투잡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책 읽는 거는 예스24뿐만이 아니라 뭐 교보도 있고요. 그다음 알라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이북을 요즘에는 지하철 타거나 차에서 이어폰으로 블루투스로 해서 책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오디오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읽는 시간이 안 되니까 오디오를 많이 읽거든요. 오디오로 많이 듣고 또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글쓰기는 블로그죠. 혼자 책 쓰면 글 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벌써 우리 블로그 특강 하셨더라고요. 김수호 원장님께서.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블로그는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들. 블로그는 백그라운드예요. 블로그가 백그라운드고 그 위에 사업을 다 얹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얹어도 되고, 틱톡을 얹어도 되고, 오픈톡을 얹어도 되고, 그 위에 모든 걸 다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필수는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 하나만 잘 돼 있어도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정말. 그렇다고 블로그만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는 백그라운드다. 그 위에 내 사업을 얹히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2단계는 이제 책 읽기랑 글쓰기가 되면 그다음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캔버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캔바나 망고보드. 이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3단계가 오디오랑 동영상 만드는 거죠. 이제 그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 이미지를 만드시면 돼요. 그다음 뭘 하느냐? 이제 우리가 책자가 나오고 홍보지가 나오고 블로그가 됐으면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디오를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어 하시면 돼요. 요즘은 워낙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컴퓨터랑 스마트폰이 워낙 발전해서 프로그램들이 너무 쉬운 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클릭 몇 번 하면 동영상이 만들어지고요. 스마트폰으로 녹음해도 음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오디오 클립이나
그냥 유튜브에 올리셔도 돼요. 그 정도로 화질이 소리가 좋더라고요. 음질이. 물론 이제 전문 장비를 쓰면 더 좋지만요. 그래서 3단계가 그렇고 4단계가 이제 이런 하나 둘 세 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다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4단계가 이제 앱이랑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스킬이랑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내가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책 읽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듣고 글쓰기도 블로그를 쓰면서 하고 그다음 이미지 만드는 것도 미리 캠퍼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훨씬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4단계는 정말 필수인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제일 좀 어려운 게 이 부분이죠. 그죠? 4단계가 그죠? 어떻게 보면 4단계가 제일 어려운데 이 4단계는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쉽게 잘 돼 있거든요. 제한테 강의 듣는 분 중에 65세 이상 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도 다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컨텐츠 발굴하는 거는 뭐 팁으로 드리자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남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일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저보다도 다 잘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남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대중화되지 않은 주제, 오프라인 강의, 잠재 고객이 있는 주제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하시면은 충분히 온라인상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자세한 거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어렵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에서밖에 못하는 거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해가지고 온라인에 가지고 오면은 그게 정말 돈 벌 수 있는 거죠. 이제 책 읽기는 이제 말 그대로 북클럽에서 전자북이나 오디오북, 유튜브 등으로 하면 되고요. PC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전자도서관이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그죠?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 도서관, 그 다음에 충북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요, 전자도서관 다 있습니다. 무료로 회원가입할 수 있고요. 그 회원가입하면은 서울 것도 들을 수 있고요. 뭐 대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도서관, 전자도서관.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글씨팡팡. 스마트폰에서 글씨팡팡하고 멸치랑 뭐 애니메이션 텍스트 이런 거 많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우리 여기서 또 진행을 많이 하시죠, 강의를. 그다음 PC 활용은 미리 캠퍼스나 캔바, 요거는 웹 프로그램인데 뭐 포토샵이나 3D 북커버, 스마트 목업 사이트, 픽사베이 이런 데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무료로 템플릿 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요즘. 인터넷에 무료로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템플릿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 찾아서 하면은 이미지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디오는 뭐 스마트폰 그냥 녹음하셔도 되고요. 멸치나 브루, 키네마스터, 비타, 컵캣 이런 거 있죠. 이런 어플들도 다 활용할 수 있죠. 우리가 무료입니다. 무료 그죠? 근데 유료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무료지만 이것도 키네마스터도 무료죠. 그죠? 1년 유료죠. PC로는 뭐 베리캐스트나 필모라, 모바비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요 앞단까지 잘 되면은 요거는 뒤에는 자연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앞에 게 되면은 뒤에 거는 자연스럽게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이라고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건데, 자,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OBS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면을 자연스럽게 제 얼굴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PC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웹 소프트웨어를 뭐냐면, 내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네이버랑 구글 앱을 쓰는 게 웹 소프트웨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장 장치 만드는 거에서 해드릴게요. PC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죠. 뭐 로보나 스위치나 티처블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그 저장 장치잖아요. 그 저장 장치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저장 장치 100기가짜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냐가 관건이거든요. 거기 안에 무엇을 넣을 건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쓰려면은, 그렇죠? 잘 쓰는 방법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싱크와이즈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온라인 도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장 장치를 쓴다는 거는 그 안에 무엇을 저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공간에다가. 그 저장을 하려면 무엇을 저장하느냐?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만든 것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런 공간에. 그죠? 그래서 여기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저장을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패턴을 요 양식을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저장 장치가 왜 필요하고 또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컴퓨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 켜졌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를 제가 짚어드리고요. 전체적인 걸 짚어주면서 제가 이제 저장 장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온라인 도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셔도요, 여기 안에 많은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10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윈도우 10인데 저는 메모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현재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 안 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윈도우 10을 쓰시면요, 윈도우 10 버전을 쓰게 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네, 지금 따라 하셔도 되고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프로그램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메모장이거든요. 메모장.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좋아요. 윈도우 10에서 메모할 수 있는 메모장이고요. 메모장은 여기 시작 화면에서 검색창에 메모라고 치시면은 그냥 메모가 나옵니다. 이렇게 메모장이. 그렇죠? 그걸 클릭하면 또 메모장이 열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메모장이. 이게 메모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 스티커 메모라는 게 있어요. 자, 스티커 메모. 스티커 메모인데 스티커. 네, 스티커 메모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포스트잇 있죠, 여러분들. 포스트잇, 그죠? 포스트잇 써가지고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스트잇을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이고요, 물론. 자동 저장이에요. 김종아 마케팅 고수방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또 더하기 누르면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컬러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목록을 보시면 현재 내가 지금까지 썼는 목록 다 나옵니다. 네. 구글 킵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얘는 스티커 메모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만 쓰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네. 저는 현재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끔가다 메모할 때, 정말 메모할 때 컬러별로 메모가 되죠. 이 메모장은 컬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포스트잇 쓰듯이 쓰시면 돼요. 이것도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강의하신 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요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최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강의를 하면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요거 좋지 않나요? 포인트 보이는 거? 우리 채팅창 78분 들어오셨는데 소통 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가끔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채팅창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1번? 1번. 자, 1번. 네. 네, 여러 개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네네. 감사드립니다. 자, 저 목소리가 좀 빨라서 한 템포 쉬어가듯이. 감사합니다. 자,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설정에 들어가시면 마우스가 있습니다. 장치를 클릭하시면요,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은 추가 마우스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추가 마우스 옵션에서 포인트를 가시면 돼요. 포인트 옵션. 자, 정지하면 하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설정에 가셔서 장치로 가셔서 마우스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1, 2, 3.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추가 마우스 옵션 4.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옵션 5. 그리고 여기 보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트 위치 표시 체크. 요거 체크. 여기 6번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마우스 제가 빼볼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마우스를 눌러도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컨트롤이. 근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 옵션에서 컨트롤 키를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강의할 때 참 편합니다. 집중시킬 때. 그죠?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람하고 작업 관리자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 윤중환 교수님도 아까 컴퓨터가 좀 느리다 그러셨는데, 자, 작업 표시줄이라 그래가지고 맨 밑에 작업 표시줄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까만 줄 보이시나요? 네. 맨 밑에 까만 줄 보이면 1번 좀 누르세요. 1번. 자, 요거 자기 컴퓨터에 있다. 그쵸? 있나요? 없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작업 관리자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작업 관리자 메뉴. 자, 작업 관리자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자극관리자 메뉴가 오른쪽 마우스 누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현재 내 컴퓨터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느리다, 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어떤 걸 보냐면은 CPU랑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PU 메모리가 있고 현재 내 컴퓨터에 실행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나와요. 그러면은 현재 내 컴퓨터에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내 컴퓨터 용량보다 성능보다 더 높다, 더 많다,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CPU랑 메모리에서 80%, 90%, 100% 나올 거예요. 성능으로 가서 여기 그 프로세스에서. 근데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요 성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 성능을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현재 보이시죠? CPU, 메모리. 이 CPU는 뭐냐면은 컴퓨터로 따지자면은 머리예요, 머리. 사람으로 따지자면 머리, 두뇌.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그리고 메모리는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내가 1 더하기 1, 2 더하기 2는 4. 그리고 막 기억을 하잖아요. 그 기억하는 이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 80%, 90% 쓰고 있다. 그러면 느리거나 그 시스템 리소스가 부족하다 나옵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CPU가 만약에 90% 100%다.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용량보다 컴퓨터 성능이 낮은 거예요. 쓰는 업무보다 컴퓨터가 낮은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컴퓨터를 일단은 뭐 좀 보시고 바꾸거나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꽉 찼다. 메모리도 알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천천히 가드릴게요. 네, 죄송해요. 자, 시작을 클릭하면 설정이 나오고, 아까 이거 마우스는 했죠. 자, 그러면 작업 표시줄이라 하거든요. 이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맨 밑에요. 작업 관리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건 보이시죠? 네네. 작업 관리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 상태가 나와요. 현재 상태. 그래서 느리거나 무슨 리소스가 부족하다, 에러 메시지가 난다. 그러면은 여기에 CPU랑 메모리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쭉 내려보시면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다 이만큼이. 그죠? 근데 이거를 삭제하거나 줄이면은 이제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프로그램은 쓰고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거를 줄인다고 하면은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만약에 지금 CPU랑 메모리가 80%, 90% 넘어간다. 그러면은 점검을 받든지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조금 이렇게 교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교체는 아니고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성능에 가보시면 CPU가 있습니다. CPU. 이건 사람의 두뇌예요, 두뇌. 두뇌 역할을 하는 거라서 지금 저는 좀 여유가 있죠. 30%, 그죠? 29% 쓰고 있죠. 그럼 이만큼이야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OBS도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안 끊기고요.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도 기억이죠, 기억.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한 30% 쓰고 있죠, 그죠? 40% 쓰고 있네요. 요게 90%, 100% 가면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메모리는. 이거는 뭐 줄인다고 해서 줄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쓰는 업무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비해서 많다.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메모리는 늘릴 수 있습니다. 요 메모리는 증설이 가능해요. 근데 CPU는 증설이 안 돼요. 예. 요거는 두뇌랑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안 되고, 얘는 메모리라서 추가 용량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삼성이나 LG 이렇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면은, 아니면 가까운 서비스 센터나 대리점에 문의해 보시면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 주의 없다 그러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연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 안 된다 싶으신 분들만, 네, 정 안 되시는 분들만 제가 하면은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더넷이라고 있죠. 여기 이더넷은 저 같은 경우는 이더넷이지만 아마 이게 무선 와이파이로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강의 듣는 분들은. 근데 강의를 듣는 분들은 무선으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무선은 쓰시면 안 돼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은 차이가 뭐냐면, 이더넷은 유선이에요, 유선. 유선이거든요. 유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가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업로드, 다운로드. 근데 무선은요,
무선은 다운로드는 빠릅니다. 똑같이 빨라요. 근데 업로드는 느려요. 왜? 무선이라. 그래서 수신 받는 거는 빠른데 송신해주는 건 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줌 강의를 하잖아요. 줌 강의를 할 때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은 현재 내 화면을 업로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끊기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신 분들이나 내 컴퓨터가 좀 업로드가 느리다 하신 분들은 이거를 꼭 이더넷으로 유선으로 쓰셔야 됩니다. 무선으로 쓰시면 안 되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내 컴퓨터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 요거 되게 완전 꿀팁인데 이런 거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도움 되시나요? 이제 좀 네. 천천히 했는데, 네, 자 도움되면 5번 한번 눌러주세요. 5번. 네, 속도 좀 네. 천천히 갈게요. 너무 빨리. 네. 우리 소통하면서 하자고요. 소통하면서. 그죠? 네네네. 예, 너무 혼자 빨리 다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배울 때 저장 장치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장 장치를 배운다고 해서 저장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저장 장치는 이거거든요. 디스크 있죠. 이거란 말이에요. 디스크 1, 2.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속도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얘네 둘이기는. 요거는 그냥 저장하고 뭐 복사하고 붙여놓고 할 때만 빠르지 쓰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듣는 데는 요거 2개, 3개가 필요한 거죠. 처리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싱크와이즈도 띄웠고 OBS도 띄웠고 파워포인트도 띄우고 이따가 또 이것저것 띄울 텐데 그래서 느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 관리자는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 부분 조금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죠? 인터넷에서 어떻게 무선을 유선으로 바꾸나요? 아, 자, 그게 또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가정집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들어오게 되면 061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T에서 들어오는 선이 있어요. KT나 통신사에서 들어오는 이건 제가 타이핑으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터넷은 우리가 이제 보통 가정집 같은 경우는 가정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 인터넷은 보통 우리가 KT 그죠? 그 다음에 LG, U+, 그죠? LG,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 SK죠. 자, 이 3사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먼저 모뎀으로 들어와요. 모뎀. 1번이 모뎀이에요. 그리고 모뎀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돈을 조금 더 주면 무선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062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062로 들어오는데 무선 062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유선 주는 데도 있고요. 그냥 일반 061은.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각 PC로 가는 거거든요. PC로 가고 뭐 TV로 가고 그죠? 그리고 뭐 이제 노트북으로 가는데 데스크탑이랑 노트북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모뎀에서 062로 바로 가는데 무선 062가 하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062는 개인적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061이 있어요. 업체에서 지원해주는 062. 그리고 이 062에 보면은 어떤 거는 포트가 4개짜리가 있습니다. 4개짜리. 1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어요. 1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는데 만약에 내 062 모뎀이 아니에요, 여러분. 062입니다. 062. 모뎀은 당연히 하나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4개가 있으면은 여기에 유선을 물리시면 돼요. 유선을. 그래서 이거를 강의 듣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1개짜리다. 꼽는 데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062를 구매하시면 돼요. 062. 062는 저렴한 거는 2만 원, 3만 원대도 있고요. 3만 원대. 예, 그리고 좋은 거는 뭐 10만 원대도 넘는 거 있는데 적어도 3만 5천 원, 4만 원대에서 보면은 쿠팡에서도 있습니다. 쿠팡. 예. 저 그것까지 하려면 지금 한정 없고요. 네. 그래서 요런 게 있다. 그래서 주위에 대리점 물어보셔도 되고 뭐, 네,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 안 되면 카톡 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걸 설명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공식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유선을 하셔야 됩니다. 요 선도 다 팔고요. 062도 판매를 하고 선도 팝니다. 랜선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저렴해요. 10,000원도 안 합니다. 10,000원도 여러분들. 네, 그래서 가격을 알고 대리점에 얘기하시면 돼요. 10m짜리 10,000원 하나, 15,000원 하나, 10m짜리면 웬만한 가정집은 다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062도 3만 원에서 5만 원 IP 타임거 사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작업 관리 가지고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자, 알람하고 계산기. 자, 알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알람 스마트폰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알람도 컴퓨터로 이렇게 치시면요. 여기 검색에서 알람이라고 치시면 돼요. 알람이라고 치면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할 게 아니라 운동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 그러지 시간 관리하는 데서 이 알람이 필수거든요. 근데 쓰기 정말 편해요. 그냥 여기 클릭하시면은 10분이면 10분, 20분, 20분 그냥 숫자로 치고 저장을 해요. 그럼 플레이만 누르면 시간이 갑니다. 20분이 알람이 울려요. 근데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장점은 멀티잖아요. 그럼 이건 50분 있다고 울려라. 그러면은 이거는 또 50분 있다 알람이 울립니다. 플레이 누르면. 이것도 키워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머 있죠. 구글 타이머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타이머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런 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수십 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몇 개로도.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보면은 알람도 가능합니다. 노트북 쓰시거나 그래 컴퓨터를 항상 켜놓으신 분들은 뭐 아침에 알람 이걸로도 울립니다. 그리고 강의하면 저같이 제가 오늘 강의를 봅시다. 강의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카운트다운 해볼게요. 지금 8시 40분이니까 20분 반, 60분이네요. 60분 있다가 알람이 울리는지 볼게요. 1시간. 네, 그럼 미리 해보면 알겠죠, 그죠? 1시간 저장, 그리고 플레이. 그 얘기는 2개는 끄고. 1시간 있다가 알람이 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여기 이제 요거는 그쵸. 요렇게 하고 시계도 있죠. 시계도 있고 요거는 요게 알람이죠. 이건 카운트다운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세계 시계도 세팅이 가능하고요. 요건 스탑워치도 있습니다. 스탑워치. 네, 스탑워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컴퓨터가 이런 기본 기능은 다 됩니다.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잘 나오니까 이런 거 있는데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활용해서 자, 이걸 제가 알람은 여기 시작 버튼에서 검색, 돋보기 왼쪽 하단에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왼쪽 하단에 알람 이렇게 치시면 돼요. 시계 알람 이렇게 치시면 돼요. 시계라고 치시면 돼요. 그 에브리싱에서. 자, 요 돋보기. 네, 돋보기. 시작 버튼 옆에 보면은 돋보기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요거 죄송해요. 요거 자, 시작 버튼 밑에 돋보기예요. 돋보기. 네네. 네. 여기 클릭하면은 알람이랑 계산기도 있는데 계산기도 스마트폰 말고 컴퓨터 계산기 되게 좋아요. 요 클릭하시면 공항용까지 있습니다. 공항용에 뭐 날짜 계산, 그다음 통화 환율, 부피, 길이 뭐 자,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이걸 다 해주죠. 근데 네이버가 안 될 경우 기본적으로도 쓰면은 훨씬 쉽게 이제 내가 컴퓨터랑 친해질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게 하는 이유가 컴퓨터랑 친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쓰다 보면은 컴퓨터 숙달됩니다. 그러면은 저장 장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팁도 드리면 이미지랑 동영상 만들기 여러분들 미리 캠퍼스 캔바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설명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미지랑 동영상 만들기가 있는데 자, 탐색기를 열면 이 탐색기가 내 컴퓨터의 모든 자료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 사진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진 폴더에 들어가면은 저기 내 사진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한 장짜리밖에 없고 뭐 요렇게 이건 동영상이고 자, 뭐 우리 딸내미들 볼까요? 요렇게 4장이 있죠. 사진이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게 되면은 연결 프로그램에 가서 보면은 사진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사진.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기본으로 사진이 열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만으로도 쉽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사진 한 장을 가지고 편집 및 만들기가 있어요. 요거 그냥 들으세요. 요거는 뭐 네,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고 그냥 넘어가 버렸네. 여기 편집 및 만들기가 있습니다. 요거에서 음악이 있는 비디오 만들기가 있어요. 음악이 있는 비디오 만들기.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름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날짜 10월 11일 확인. 그러면은 오늘 날짜가 됐거든요. 여기서 이름도 수정 가능하고. 근데 한 장이잖아요. 이 추가를 눌러가지고 PC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 이걸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가지고 오죠. 그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장, 6장 들어갔죠. 그 요거를 동영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목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제목 카드 추가해서 여기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자, 오늘도 뭐 저장 장치 100기가
추가하기. 자,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 글자체 좀 바꾸고요. 이렇게. 이런 걸로 완료하면은 이게 첫 페이지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사진들이 쭉 있죠? 자, 이 사진들을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각 사진마다 텍스트 넣을 수 있고요. 동작 편집 가능합니다. 다. 예,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이런 거 따듬어요. 그죠? 그냥 추가만 해놓고 여기 옵션에 가서 보면 점색의 옵션에 가서 보면 여기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테마. 테마를 클릭하시게 되면 모험, 사랑스러움, 일렉트릭 있거든요. 그냥 사랑스러움 클릭하고 완료 누르시면 그냥 사랑스러움으로 테마가 바뀌어요. 그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동영상 포스팅하면 좋잖아요.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프로그램. 그래서 비디오 마침 그런 높은 화질로 내보내기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장 내보내기 하죠. 그럼 저장하면 자동 이렇게 소리 들리나요? 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렇죠. 자, 기본 프로그램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 굳이 우리가 유료 프로그램 뭐 힘들게 하는데 정말 간단하게 10초 만에 만들어 10초 만에. 근데 참고로 이것도 제가 강의 1시간짜리인데 1분 만에 해버리네. 자, 1분 만에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동영상 편집도 됩니다. 자르기도 가능해요. 기본 프로그램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본 프로그램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이 확장 프로그램은 이제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윈도우 기본만 사용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좋죠. 그죠? 벌써 47분이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문서 프로그램이죠. 제가 순서 말씀드렸죠? 글쓰기, 그죠? 책 읽기,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책 읽기, 글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윈도우 컴퓨터를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할 게 문서죠, 문서. 문서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문서 프로그램도 오피스 365, 구글 문서, 네이버 오피스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강의가 3시간짜리. 요것도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다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나 이런 게 내 컴퓨터에 설치가 안 돼 있고 컴퓨터가 처음 깨끗하죠. 사면은 그죠. 처음 사면은 그럼 굳이 한글 문서를 안 깔고 엑셀, 파워포인트를 안 깔아도 이거 3개를 아시면은 쓸 수 있어요. 하나만 제가 해볼게요. 하나. 구글 문서만 해볼게요. 자, 구글 문서만 해볼게요. 자, 우리가 구글 처음에 딱 들어오죠. 자, 구글 들어오게 되면 점 9개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설문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파워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들 저는 이걸로만 강의 준비하거든요. 현재까지 제가 강의한 거. 이것도 오늘 강의죠. 그다음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들. 전 여기 다 올려놓고 해요. 그러면은 구글을만 쓰면은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서 회사 가서 로그인하게 되면은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뭐 커피숍, 카페, 물론 이제 보안만 잘 지킨다면은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템플릿. 딱 클릭해 보면 템플릿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을 써도 되고요. 물론 이 템플릿뿐만이 아니라 이건 파워포인트인데 이 파워포인트 말고 엑셀도 있습니다. 엑셀 여러분들. 여러분 엑셀 쓰기 힘들잖아요. 엑셀도 저는 이제 이거 양식을 이걸로 설문지를 이걸로 받으니까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보면 뭐 가계부, 캘린더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재무제표, 주간 근무시간표 이런 거 있죠. 하나만 클릭해 볼까요? 뭐 보자. 주간 업무 계획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1시간짜리 강의를 1분에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말고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자, 구글 문서의 장점은 일정을 딱 클릭해서 보면 자, 일정 클릭했죠. 이 문서가 구글이 왜 좋냐 하면은 첫째는 무료 프로그램. 자, 구글의 장점은 자, 구글의 장점 적어 드릴게요. 이거는 좀 구글의 장점 1, 장점 1, 무료 2, 협업. 자, 이게 끝이 두 개만 설명해 드릴게요. 나머지 많은데, 예, 2개가 많은데 협업하고 무료가 있는데 이제 무료예요. 근데 자, 이거를 제가 현재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79분이 듣고 있는데, 자, 79번 중에 저랑 미팅하고 싶으면 날짜 적어서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얘기 딱 하고 공유 버튼을 눌러서 링크가 있는 사용자로 변경한 다음에 요거 링크를 편집자로 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협업이에요. 링크 복사를 한 다음에 채팅창에 제가 던져 볼게요. 자, 그러면 저랑 미팅하고 싶은 분들, 저한테 뭐 1:1 코칭 받고 싶은 분들
30분 받고 싶은 분들, 자, 여기 날짜가 지금 3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 일단 입력하셔요. 그러면은 자,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많이 들어오셨네, 그죠? 자, 서로 겹치지 않게 입력해 보세요. 이름만 전화번호 하지 마세요. 테스트니까. 자, 입력해 보세요. 내가 받고 싶은 날짜에. 자, 이게 협업이에요, 협업. 지금 14분, 16분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이게 협업이에요, 협업,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 무료 프로그램 가지고, 이게 회사에서 써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 쓸 수 있고 오픈방 운영하면서 할 수 있고, 같이 해서 문서도 가능합니다. 엑셀뿐만이 아니라 파워포인트, 엑셀, 구글 다, 아니 그 문서, 엑셀, 파워포인트 3개 다 가능합니다.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글의 장점이면서,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들 하셨는데, 자, 몇 분 들어오셨어요? 지금 21분 들어오셨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클릭만 하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이 공유를, 여기서 변경해서 편집자가 아니고 뷰어로 바꿀게요. 자, 그럼 끝. 그러면 이제 여기 더 이상 입력이 안 됩니다. 그쵸? 입력이 더 이상 안 돼.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것도 공유도 지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죠? 링크를 없애버리면은, 그죠? 이게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업무적으로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의 장점이 이건 거죠. 자, 그래서 구글 협업하는 거 했는데, 자, 그래서 문서 프로그램은 구글 문서, 네이버 오피스, 오피스 365도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인 거죠.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이것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이렇게 쓰면은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이미지 제작인 거죠. 미리 캠퍼스랑 캔바랑 망고보드 있는데, 자, 일단은 미리 캠퍼스부터 먼저 볼게요. 자, 미리 캠퍼스는 너무 우리 뭐 잘 쓰고 있으니까 그냥 저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미지 하나로 뭐 제가 인생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이 미리 캠퍼스 없었으면 제가 강의를 어떻게 했나 싶어요. 지금도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제 미리 캠퍼스 들어가시면요, 제 작업 공간이 있거든요. 제 디자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 8월부터 제가 오픈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맨 밑에 보면은 제가 세탁소 관련해서 블로그 관리 대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세탁소 관리해서 블로그 만든 거, 이미지 만든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것만 보시면, 네, 이게 요즘 많이 만들다 보니까, 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네. 엄청나시네. 네. 그래서 미리 캠퍼스를 쓰라고 한 이유가, 미리 캠퍼스에는 한 번 저장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정해서 새로운 거 만들고, 수정해서 새로운 거 만들고, 이렇게 가능해요. 하나만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은 계속 창조, 재창조, 창조, 재창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도 올라가고 발전도 되고. 다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제가 정말로 블로그 관리 대행할 때 이거거든요.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이거였어요. 이거에서 그냥 블로그 관리 대행, 제작 관리 이름만 바꾼 거예요. 명칭만. 내용만 수정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 제작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림, 이미지 하나도 손 안 대고 요 글자만 바꾼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런 이미지들이 있죠. 요것들도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손 안 댔어요. 글자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미지만 다 바꾼 거예요. 이거 세탁소 있죠, 이거 이미지. 이거 제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글자만. 제가 세탁소 관리 대행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할 줄 알아야지 블로그 관리 대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보면은 그냥 글자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하나씩 하면서 뭐 명함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우리 이미지도 해보고, 블로그 썸네일도 만들고, 뭐 세탁소부터 해서 마케팅인지 시작한 거죠. 오픈방 운영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서 만든 게 오늘도 한 게 이런 거죠. 뭐 1인 기업 스마트폰 활용, 평생 무료 문서 프로그램, 그리고 블로그 관리 대행, 홈페이지형도 제가 이제 만들어주고 있고, 네,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평생회원분들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있고, 계속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직접 다 만들까요? 절대 아니에요. 내용만 수정하는 거예요. 내용만 수정하면서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드릴 건 없고요. 이것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거기 이미지 만든 거 중에 양 많은 거 하나 드릴게요. 잘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거 썸네일 만든 거였거든요. 미리 캠퍼스의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 만든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네. 제 방에서는 이거 커피값 갖고 팔았거든요.
커피값 갖고 팔았어요. 왜? 제가 만든 거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거는 커피값 갖고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무료 특강 가르치는 건 가르치지만 이거는 제가 수고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거는 주면서 커피값 받았습니다. 어떻게 주는지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공유부터 눌러요. 일단 제목부터 써볼게요. 제목에서 10월 11일 네, 강의 썸네일. 자,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를 눌러서 공유 버튼이에요. 공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상세 옵션이 있습니다. 상세 옵션 켜고 원본 문서 복제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끄면 그냥 보는 것밖에 안 돼요. 요거를 키면 내 이미지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사 클릭한 다음에 채팅창으로 드릴게요. 자, 채팅창이 던졌어요. 그러면은 채팅창으로 던지면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쵸? 엣지로 가지고 왔죠. 그 이어 보면은 이미지가 제가 만든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내용만 수정하고 글자만 바꾸시면 못해도 그냥, 그죠? 그냥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 여기 더하기 버튼 있죠? 여기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복제하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복제하기를 딱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 요게 미리 캔버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 메뉴 닫고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복사본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되고, 여기 보면 사본 만들기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름만 수정하시면 돼요. 복사본이 아니고, 만약에 내 이름이 김종학이다. 그럼 김종학 썸네일.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걸 클릭한 분들은 다 이 이미지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자, 제가 요거는 이름을 수정 안 할게요. 제가 수정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못 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 만든 거 있어요. 아니, 그 블로그 이미지 만든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클릭했을 때, 자, 제가 이거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거. 그럼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걸 드린다 그러면 여기 요소들이 있죠. 여기 요소들. 이런 요소들까지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요소들까지. 다른 사람이. 본인 PC에 없어도 내가 보내면은 그게 다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제가 드릴 수는 없고, 홈페이지용 블로그 만들 때 요거를 드리면은 요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 이렇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제가 작업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까지 왔어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 캔바, 망고보도 물론 캔바도 좋아요. 캔바도 이거보다 더 훨씬 디자인도 예쁘고 좋은데 이거는 무료, 유료. 캔바는. 그죠? 미리 캔버스는 무료. 완전 무료. 네, 캔바는 무료, 예, 유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잘 안 해요. 왜 하나만 쓰면 되지 뭐 2개까지 그죠? 근데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이 완전 다르니까 쓰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쓰시고 자, 망고보드는 이건 거의 유료라 잘 안 씁니다. 요렇게 해서 이미지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랑 동영상하고 오디오는 이제 그 다음에 배우시면 되고요. 자, 우선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기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컴퓨터의 기본 기능을 알고 문서를 작성할 줄 알고 이미지를 만들 줄 알고 자, 그럼 자기 거 이제 하면 되죠. 자기 거 홍보하고 블로그 쓸 때 요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거, 그죠? 이제 저장 장치, 와, 1시간 동안 앞에 그 하고. 자,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장 장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제 그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저장 장치를 가르쳐 드릴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저장 장치를 배우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은 자, 저장 장치를 하려면은 클라우드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뭐 다음에, 예, 요거는 안 되고 지금. 자, 클라우드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료 저장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저장 장치인데, 구름이란 뜻이에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먼저 설명하고 앞에 할게요. 자, 이게 클라우드 개념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터.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 마이박스,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아마존 이런 서버 업체들이 있습니다. 서버 업체들. 그런 서버 업체들이 있는데 웹하드 공간을 지원해 줍니다. 그게 바로 클라우드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구름.
그래서 구름이라는데 웹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웹하드가 여기에 다 구름처럼 해서 떠 있다 그래가지고 클라우드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럼 이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한테 저장 공간을 제공해주는 데가 그게 어디냐면 네이버,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 원드라이브 세 군데서 저장 장치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요 세 군데서 저장 장치를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저장 장치를 지원해주는 네이버나 구글이나 원드라이브의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에 네이버의 저장 공간, 구글의 저장 공간,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의 저장 공간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서버에. 이게 서버거든요. 그래서 서버에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접속을 하냐면은 여기 랩톱 있죠. 노트북, 그 다음 스마트폰, 태블릿 PC, 데스크톱 이렇게 해서 각각의 PC로 접속이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집에 있건 회사에 있건 뭐 사무실에 있건 만약에 PC방에 있건 호텔에 있건 제주도에 있건 미국에 있던 부산에 있던 뭐 그죠? 유럽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이 되는 공간이면은 어디서든지 이 마이박스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 좀 되시죠?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구글 있죠, 구글. 구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구글 여기서 그죠? 여기서 보시면 구글 있죠. 이거 서비스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서비스들이 어디에 저장되냐면은 여기에 저장되는 거예요. 여기에 클라우드에. 그래서 그 클라우드를 오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만드는데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클라우드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컴퓨터로 접속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아까 내 컴퓨터에 봤을 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쓸 수가 없는데 이 저장 공간에 내 거를 스마트폰이 메모리가 사진 저장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저장 공간 불우한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서버에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구글에다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언제든 저장해 놓고 여기서 뺐다 쓰면 되죠. 그럼 스마트폰도 가벼워지고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내가 공유해야 될 거, 그 다음에 회사에서 써야 될 거, 업무적으로 써야 될 거, 다른 사람과 협업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자료들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넣어놓을 게 아니라 여기도 있지만 백업도 여기 해놓으면은 훨씬 더 안전하겠죠. 랜섬웨어 바이러스 그런 거 걸리면 자료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훨씬 더 공간이 안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는 거는 이런 구글이나 네이버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문서들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문서나 이미지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구글 드라이브 이거를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를. 여기서 작성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 서버에 있다. 여기에, 구름에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저장된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번 종류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우선 먼저 보면은 자, 구글부터 볼까요? 구글 계정은 계정당 15기가를 줍니다. 15기가. 한 계정당 15기가. 계정은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스마트폰 번호 하나당, 핸드폰 번호 하나당 15개까지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테스트 했습니다. 15개. 그럼 15기가를 줘요. 스마트폰 하나에. 그럼 150기가에 훨씬 더 100기가 더 넘죠. 10개면 150기가에 5개 더 만들면은 30기가, 45기가에 45기를 더하면은 거의 195기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노트북이 100기가가 넘어버리면은, 그죠? 이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예요, 여러분. 15기가까지 무료예요. 예. 네. 무료. 네, 유료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뭘 쓸 수 있냐면은 구글 킵 메모,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 그래서 이미지 동영상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쓰고 내 스마트폰에 있는 용량들을 올려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네이버 한번 볼까요? 자, 네이버는 30기가 줍니다. 30기가. 그러니까 1인당 주는 거, 1인당. 한 개. 아마 네이버를 다 쓰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30기가를 주는데 월 1,650원 주면은 월 1,650원 내면은 80기가를 주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2,400원을 내면은 100기가를 주긴 합니다. 유료로. 무료 같은 경우는 아니고 무료는 여기 15기가고 네이버 같은 경우 30기가가 무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찮다. 나는 돈 내고 쓸래. 그런 사람들은 2,400원 월 내면은 100기가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료를 나누고 협업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같이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 쓰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쓰시면 되죠. 어디 갔어 아까? 네. 나눠서 쓰시면 되죠. 여기 나눠서 쓰시면 되죠. 계정당 15기가는. 그래서 계정을 하나 만들 때 하나는 이미지, 하나는 문서, 하나는 동영상, 하나는 회사, 하나는 강사, 하나는 어디죠? 오픈토. 뭐 이렇게 해서 다 나눠 쓰고 하나는 뭐 요즘 사진, 하나는 옛날 사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넣어주면 되죠. 10개까지, 15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이게 만들고 쓰기가 어려우면 제가 강의를 할까요? 안 합니다. 만들기 쉬우니까 제가 강의를 하겠죠? 네,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저장 장치가 뭔지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이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커요, 그죠?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고 노트북은 요게 들어가요. 근데 이 가격이 보면 싸긴 해요. 5만 원. 그다음 이거 4만 5천 원, 9만 이게 예전에 작업했던 건데, 자 근데 이게 내가 뜯어가지고 집어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AS 센터 가거나 업체 맡기면은 곱하기 2를 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컴퓨터를 살 때 조금 저장 공간을 넉넉해서 사면은 컴퓨터에는 저장 공간 여유가 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사면은.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과 협업이 안 되고 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만약에 노트북이 없을 때 다른 데 갔을 때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간의 어떤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구글 웹이나 이걸 쓰면 좋다 이거죠. 그 복사도 되고 거기에 또 협업도 되고 백업도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박스. 요건 따로 안 할게요. 마이박스 네이버는 워낙 많이 하시니까 내가 네이버 계정을 가지고 있다. 네이버 계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매일 쓰시잖아요. 이분들은 다 30기가를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요 들어가시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30기가. 아이고 자꾸 꺼지네. 30기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마이박스 여기 탐색기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실행하면 돼요. 그 마이박스 들어가면 자기가 쓰고 있는 공간 나오고요. 여기 마이박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30기가 중에 현재 내가 쓰고 있는 공간 이렇게 나오고 탐색기도 설치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로 가볼게요. 구글. 자, 구글도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요 구글 드라이브 있거든요. 요걸 딱 클릭하게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가 나오는데, 자, 계정이 10개만 돼도 쓰기 힘들잖아요. 만약에 5개만 돼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레이 드라이브라는 거예요. 레이 드라이브. 레이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설치하는 게 레이 드라이브거든요. 이 레이 드라이브인데 요거를 제가 오늘 실습을 같이 해드리려고 해요. 이 시간에. 그래서 마지막 단계니까 1시간 넘었는데 네 20분 남았는데 막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이 드라이브인데 자 요거를 쓰기 전에 먼저 계정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자 계정 만드는 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자 구글로 들어오셔가지고 크롬이 제일 쓰기 좋습니다. 구글은. 구글에서 여기 설정 계정 프로필이 있죠. 요 프로필을 딱 클릭하세요. 천천히 할게요. 자 클릭했어요. 그러면은 쭉 내려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거기 추가가 나올 거예요. 잠깐만요. 내게 왜 영어로 나오지? 네. 다시 볼게요. 한글로 나오면 좋은데. 자 다시 동기화 중. 여기 좀. 자. 북마크를 좀 킬게요. 오케이. 자, 키고 네이버 구글에서 짠 났다. 요 다른 계정 나오죠. 자, 요 다른 계정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계정 추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16개까지 만들었어요. 오늘 또 만들어 볼게요. 네. 다른 계정 추가. 이거 지금 만드는 겁니다. 용량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해요. 구글에서 다시 할게요. 구글에서 프로필 이미지 클릭, 다른 계정 추가 하시는 거예요. 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메일을 잊으셨나요? 이메일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계정 만들기. 계정 만들기 클릭. 그럼 본인 계정. 여러분 본인 계정이에요. 본인 계정 클릭. 성하고 이름은 똑같이 넣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김하고 뒤에다가 종학인데 17번째. 그럼 17번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것도 쉽게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제 원래 메인 계정이 SKSG2114거든요. 자, 2114예요. 그러면 뒤에다 붙이면 헷갈려요, 여러분들. 그 10개 만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앞에다가 내 계정 앞에다가 1부터 10번까지 적으세요. 처음 2개 만드는 분은 1,
3개 만드는 분은 3, 세 번째 만들면 저는 지금 16번까지 써서 17번이에요, 이제. 17 쓰고 SKS 2114. 그리고 비밀번호는 원래 계정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헷갈리니까. 그래 이제 저 같은 경우 아니면은 각각 따로 비밀번호를 주시면 좋은데 그 비밀번호는 메모를 하세요. 어디다가 수첩이나 노트에다가 하세요. 아시겠죠? 꼭. 그래서 만들 때 적으셔야 됩니다. 지금 만드시는 분은 비밀번호를 적으면서 만드세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그럼 물어요, 그죠? 그럼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다음 자 그러면은 인증 코드 나오죠. 자, 저도 이제 인증 코드가 왔습니다. 자, 인증 코드를 넣을게요.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그 계정을 내 계정이다라고 인증하고 싶으시면 이 핸드폰 번호를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 됐죠? 그러면 복구 이메일은 원래 본인이 쓰는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복구 메일은 이 복구 메일은 없어도 되는데 내가 이 계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찾을 때 이거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복구 이메일은 원래 메일 적어주시면 되고 연도는 생년월일 넣어주시면 됩니다. 본인 생년월일. 네, 그리고 성별은 뭐 남자인데 뭐 넣어도 상관없고. 그럼 다음. 자, 그러면 나오죠. 전화번호 인증 맞는지 전송합니다. 요금이 부과된다 나오죠. 보내기. 그러면 아이고 이거 그러면 이쪽 번호로 왔네. 네. 그러면 자, 저는 하도 계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네, 확인을 해요. 지금 17개짜리 만드니까 이 사람이 뭐냐 싶어서 네,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확인 그러면은 나오죠. 화상통화 뭐 더 건너뛰기 이거 근데 뭐 다양하게 활용하기 뭐 필요 없어요. 건너뛰기 하시면 돼요.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하시고 여기에서 그냥 체크 다 해주시면 돼요. 체크해서 계정 만들기. 자, 요거 클릭하면 15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클릭 그러면은 자 이제 15기가 생겼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새 크롬 프로필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여기 다 취소하셔야 됩니다. 취소. 예 해버리면은 구글 계정이 이걸로 바뀌어버려요. 원 계정이 섞여버려요. 그래서 여기 취소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시작하면 딱 클릭하게 되면 나오죠. 같이. 그래서 17번 나오고 원 계정을 쓰려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거를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게 원래 계정이에요. 근데 클릭해서 내가 추가된 계정 17번 있죠. 요거 클릭하게 되면 17번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17번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앱을 클릭하게 되면 다 따로입니다. 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깨끗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도 15기가입니다. 15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15기가 그대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5기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쓰는데 여기에 파일을 주고 넣기 힘들잖아요. 15개를 언제 여기다 채워 넣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탐색기처럼 만드는 게 있습니다. 탐색기처럼. 그게 뭐냐 하면은 탐색기처럼 만드는 게 뭐냐 아까 말한 레이 드라이브인 거예요. 이 레이 드라이브. 자, 요거는 네, 제가 네, 요거는 제가 드릴게요. 자, 요거 다운받기 힘드실 텐데. 자, 요거는 그 블로그로 후기 써주시면은 제가 드릴게요. 네,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 레이 드라이브를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운로드에 들어가셔서 자, 설치하는 것까지. 네, 우리 김성호 원장님 이게 녹화본 판매하시나요? 마이크 꺼졌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마이크 꺼졌어요. 어떡해.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꺼졌어요. 안 켜지나 마이크가? 아, 됐어요. 네. 어. 녹화본은 판매 이제 강사님 동의하신 판매가 되는 거고 또 강사님한테 수익금은 50% 지급이 되고 그래요. 네, 그럼 모든 제가 저희 수익금은 50%는 강사님한테 가요. 네, 제가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해드려도 되겠네요. 녹화본 안 쓰셔도 됩니다.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자, 그래서 레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네, 녹화본 사시는 분이 하나씩 제가 이거 드릴게요. 다운받아도 되는데 다운받기 힘드신 분들은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건 전혀 안 어렵거든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설치가 됩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설치되는 동안 네, 자, 그래서 요 레이 드라이브를 설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탐색기 있죠? 탐색기. 아까 제가 이런 탐색기 있잖아요. 내 PC를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는 내 컴퓨터에 로컬 장치밖에 없어요. C 드라이브랑 D 요거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를 아까 계정을 만들었잖아요. 15기가를.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할 겁니다. 그 레이 드라이브가 설치가 됐죠. 이렇게 바탕화면 설치가 됐어요. 요걸 딱 클릭해요. 그러면은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실행이 됩니다. 마침. 그러면은 자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되죠. 요것도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는데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은. 그거만 감안하시고요. 자 시작해 볼까요? 나오잖아요. 그럼 요 추가를 딱 클릭해요. 그러면은 드라이브 추가가 나오는데 종류가 좀 많아요.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원 드라이브도 있고 네이버 마이박스도 있습니다. 요게 내가 내 구글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원 드라이브, 마이박스 있죠. 요건 네이버 거, 요건 마이크로 오피스 거, 요거는 구글 크롬 거, 구글 거. 그럼 여기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해요. 그러면 요 드라이브 명은 손대지 말고요. 요 구글 드라이브 있죠. 요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수가 많으면 헷갈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7 구글이에요. 네, 17 구글. 이렇게 해서 여기 끝이에요. 요거 넣고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쭉 뭐 합니다. 하면서 창을 떼어요. 그래서 너 이거 맞아? 구글 계정 네 거 맞아? 묻는 거예요. 레이 드라이브에서. 내 거 맞아. 몇 번이야? 어떤 계정이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쭉 보니까 17번이 없어요. 그죠? 17번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계정 사용. 딱 클릭해서 새로 만들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7 SKC 이렇게 해서 제 계정 써주고 다음 그러면 여기 이제 비밀번호를 묻잖아요. 그럼 아까 만든 비밀번호도 넣고 이렇게 다음을 눌러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레이 드라이브가 구글 계정에 접속한다는 얘기예요. 너 허용할래? 그럼 액세스로 요청했어요. 그럼 난 허용할 거야. 내가 한 거 맞으니까 여기서 그럼 수정 삭제하겠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을 딱 클릭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Z 드라이브로 해서 연결이 됐다고 나와요. 연결할 것입니다 하고 나왔잖아요. 허용을 했습니다. 끝이에요. 이거 누르면 광고예요. 열기 누르지 마세요. 절대. 우리 거 아니에요. 열기 하지 마세요. 요게 끝이에요. 여기서 끝. 아시겠죠? 누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걸 닫으시면 돼요. 이제 끝났으니까. 요걸 닫으시면 생겼죠 벌써. 내 PC에 들어가 보면 구글 17번이 생겼죠. 자, 17번이 생겼어요. 그죠? 그럼 17번이 생긴 거를 가지고 더블 클릭하시면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자, 제가 하나 넣어 볼게요. 뭐를 넣나? 자, 요걸 하나 문서를 하나 넣어 볼게요. 자, 한글 문서 넣었어요. 그죠? 한글 문서랑 또 사진도 하나 넣어 볼까요? 또 사진도 하나 넣어 볼게요. 자, 탐색기 사진에서 자, 오늘 한 사진들이나 뭐 몇 개 넣어 볼까요? 자, 요거 책 사진 하나 넣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강의한 네, 요거 넣고 자, 3장 넣었죠? 3개 넣고 뭐 문서도 넣어 볼까요? 파일도 자, 이렇게 3개 넣고 그리고 2양 넣을 거면 제가 오늘 거 그것도 네, 요까지만 할게요. 자, 3개 넣고 넣었죠? 요거를 놔두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글 왔죠? 구글에서 내 드라이브로 왔죠? 이게 17번이잖아요. 벌써 올라왔네. 그죠? 네. 자, 그러면 3개가 올라왔죠, 벌써. 그럼 힘들게 여기에서 자료를 넣고 올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파일을 3개지만은 수십 개 되고 만약에 종류가 많다 그러면 언제 다 골라서 넣을 거예요. 그죠? 그냥 탐색기에서 그냥 여기서 탐색기 관리하듯이 여기에 그냥 넣어버리면 자동으로 가요. 그리고 또 레이 드라이브가 좋은 게 이게 지금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 추가를 하면은 최대 8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8개. 레이 드라이브가. 그러면은 1번에서 8번까지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8번까지 추가하게 되면은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놓고 요거는 제가 16번 구글이겠죠? 여기서 확인. 그러면은 16번 구글도 연결이 돼요. 그 8대까지 되니까 16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16번. 자, 그러면 16번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 그러면은 또 물어요. 그죠? 그럼 Y로 연결됐어요. 그죠? 그럼 닫으면 바로 Y가 뜬 거예요. 여긴 자료가 들었네. 그죠? 제 자료가 들었는데 내 PC에 가서 보면은 16, 17 됐죠? 그 8개까지 연결이 되니까
1, 2, 3, 4, 5, 6, 7, 8, 8개까지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8개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으면 여기 15기가를 하면은 그죠? 그러면 몇 기가죠? 진짜 100기가 더 되죠? 80기가에 30기가, 110기가. 자, 오늘 강의 주제 맞죠? 자, 오늘의 핵심 여기까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근데 사실상 이 드라이브 여기서 관리하면 힘들잖아요. 여기 넣고 또 눌러가지고 뭐 15번 구글 드라이브. 그럼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들어가서 관리해야 되고. 그럼 불편하잖아요. 넣고 빼기가. 근데 이 레이 드라이브 하나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죠. 와, 완전 꿀팁이네요. 네. 제가 그래서 1000명 선물이라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걸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데 또 더 대박인 건 또 있습니다. 더 대박인 거는 자, 스마트폰도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이게 관리가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로 가지고 스마트폰은 똑같이 레이 드라이브처럼 생겨서 스마트폰도 관리해서 이거를 만들면은 내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동기화가 되잖아요. 그럼 내 핸드폰에 사진을 다 올려요. 그럼 자동으로 내 PC에 다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두 개는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이미지를 PC 카톡 깔아놓고. 근데 20장, 30장, 50장, 100장이면 어떻게 해요? 언제 다 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이 어플들을 이렇게 해서 쓰면은 그럼 과연 이 어플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가 핵심인 거죠. 자, 이제 마저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예리 드라이브 이렇게 있죠. 강의안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자, 이걸 그런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스마트폰 파일 관리자라는 앱이 있어요. 자, 요건 지금 시간이 앞서서 안 되는데 소개만 해드릴게요. 요 파일 관리자 앱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 관리자는 지금 다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만 해도 1시간 넘게 해야 되거든요. 1시간 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강의만 해도 지금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다 해드리진 못하고요. 이번 주가 이건가 제가? 이번 주 우리 반 강의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 하면은 자, 요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지금 뭐 안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앱 웹 프로그램 있죠? 아까 보여드린 어디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거까지 했죠. 그래서 뭐 솔직히 네이버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지식인이니 엑스퍼드니 이런 걸로 광고도 할 수 있고 수익화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블로그, 그죠? 톡톡. 구글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구글 뭐 유튜브, 구글 도구, 애드센스에서 수익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구글 드라이브랑 네이버 마이박스랑 레이 드라이브 파일 관리자 있죠. 요 파일 관리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게 요 파일 관리자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자, 요까지 작업을 해서 알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제휴 마케팅 쪽이나 뭐 컨텐츠 작업, 그다음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저기 터미널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오픈톡이 제일 큰 플랫폼이죠. 우리한테는 현재, 그죠? 그다음 네이버 카페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다음에 돈 되는 거는 뭐 크몽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크죠. 아, 이 크몽도 좀 해주면 좋은데 어쨌든 다 못해요, 그죠? 그래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네, 컨텐츠도 많은데 다 못해드리고. 자,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그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사님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강사하시는 분들이. 그게 뭐냐면은 이 웹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 웹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이제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티처블 같은 그런 웹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자, 화면 좀 크게 보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앞전에 작업이 죄송합니다. 앞전에 작업이 다 되면 앞전에 작업이 다 되잖아요. 이것까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익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하시면 되죠. 줌이랑 OBS를 연동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다음 뭐 화면 캡처나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겠죠? 요 줌이 빠졌네. 그죠? 줌으로 통해 가지고. 뭐 어쨌든 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아, 줌이 있구나.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줌이 제일 큰 거고, 그다음 OBS를 연동해서 저처럼 강의를 하는 거고, 이제 얼굴 좀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랑 프리즘하고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온라인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하고 나면은 저처럼 강의를 할 때 녹화본도 판매를 해야 되고 녹화도 떼야 되잖아요. 컨텐츠를 하려면은. 그게 바로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이 앞에를 무료로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1인 기업가들이나 프리랜서들이나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거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왜?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다 돈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하는 거 중에 자, 제가 이제 우리 오픈방 소개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만 드릴게요. 원래 이제 제가 우리 원장님 방은 공지를 오픈방 링크 못 하잖아요. 근데 강의 시간이니까 사전에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한번 보실게요. 다른 건 안 보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저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름이 있다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 받으신 분 많을 거예요. 자, 이게 랜딩 페이지라는 거거든요. 소개 페이지. 이게 마지막 끝단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 왜? 이거 하나에 모든 게 다 집약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우리 방 좋아요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별 보이시죠? 자, 이거 클릭하게 되면 저한테 후기 쓰신 분들 있죠? 와. 후기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를 클릭해서 와, 괜찮네? 그럼 관심을 가져요, 일단. 그죠? 근데 물론 지금은 제가 오픈방 홍보지만은 오픈방이 아니라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든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거를 그냥 맡기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오죠. 이게 우리가 이제 아바타라 그러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이거를 뭐 이제 이모티콘 아니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래서 이거를 요 아이콘 있죠, 아이콘. 요거 같은 경우도 프로필 이미지 요것도 이제 하려면 브랜딩에서 돈 들여야 되잖아요. 저 이거 공짜로 만들었어요. 제이핵이라고. 그 다음 제 핸드폰 번호 넣죠? 아, 로고. 죄송해요. 로고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 로고. 그죠? 요것도 무료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요 전화,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핸드폰 누르면 저한테 전화 옵니다, 바로. 문자 누르면 저한테 문자 와요. 이거 이메일이고 됐나, 내가? 홈페이지 바로 누르면 홈페이지 바로 갑니다. 어디 홈페이지? 제 블로그, 저기로 돼 있네. 블로그로 돼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요 고수방 안에 클릭하게 되면, 예, 요거 티처블. 지금 제 녹화본 판매하는 곳이죠. 동영상 서비스. 이것 때문에 제가 오픈방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 김성호 원장님 좀 하시라 그랬는데 바빠서 못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지금 해서 우리 오픈방 제가 무료 특강, 유료 특강 강의하는 거 판매도 하고 있고요. 평생회원 제도도 이걸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평생회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제 강의가 다 모아져 있어요. 우리 평생회원들 거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사진도 추가로 여러 장 넣을 수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저기도 넣을 수 있죠. 물건을 파시는 분들, 상품, 그죠? 화장품이니 아니면 본인 물건 파는 거. 그리고 이거는 바로 또 유튜브 링크도 걸립니다. 할 거는 뭐냐면은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자주 가는 압축. 이것도 그냥 공짜예요, 공짜. 이거 보는 거는 하나짜리는, 그죠? 회원 가입하기. 그리고 랜딩 페이지의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리드죠. 그 수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메일 넣고 저한테 전송하게 되면은 이메일 옵니다. 이메일. 그러면 제가 강의 녹화본과 15개 프로그램 선물로 드립니다. 이메일 주시면 그래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홈페이지 바로 가기, 카페 바로 가기. 네. 뭐 하나 빠졌죠? 네, 하지 말아서 네, 기회를 지키기 위해서 뺐습니다. 네, 오픈방 링크 뺐어요, 제가. 네, 그래서, 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카페 바로 가기 있습니다. 카페는 제 카페예요. 네, 제 카페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하려니까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하려니까 웹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고, 여기 앞에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한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클라우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자료를 복사하고 붙여넣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하려니 이미지도 작업해야 되고 문서 프로그램도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웹 프로그램 가지고 홍보도 하고 물건을 팔고 수익화도 하고 그 다음에 수익화도 했죠? 그 다음 가는 게 이거죠. 이제 내가 수익화했어. 내가 어떤 그 결과물이 있어. 그럼 강의를 해야죠. 이제 줌이나 OBS로. 우리 강사분들 강의하셔야죠. 그래서 저장 공간이 그만큼 중요한 게 구글 드라이브를 하나 만들고 나면은 그렇죠? 이거를 만들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지 스마트폰이든지 컴퓨터든지 다 접속해서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제가 자료를 좀 드렸어요. 우리 김순복 원장님한테.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김순복 원장님한테 연락하시면은 네, 이 자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사전에 드렸거든요. 그거는 뭐 대표님 원장님께서 알아서 뭐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뭐 제가 네,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벌써 9시 30분이네요. 네. 대표님, 저는 네이버 마이박스 쓰고 있는데 레이드라이브 연결을 해야 되나요? 아,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표님께서 레이드라이브에다가 네. 그 마이박스를 연결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레이드라이브에서 마이박스를 쓰시면 돼요.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연결할 줄은 보시면- 몰라요. 아니 추가 있죠. 추가 아. 클릭하시고 네이버 마이박스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사용자 아이디를 넣으라 그래요.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디 넣고 확인 누르면 이제 네이버 로그인이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써도 되고요. 그래서 레이드라이브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강의 중에 오늘 제가 뭐 이거 뭐 별거 아니지만 네, 이거 보면 어디 갔어? 네, 여기 보면 여기 제가 이거 빼먹고 설명을 했나? 여기 보면 여기 있죠. 마이박스 들어가시면 네네. 마이박스 들어가면 탐색기라고 있습니다. 탐색기 요거. 네네. 요 왼쪽 하단에 있거든요. 요거 네. 설치하게 되면 요 탐색기가 생겨요. 요런 것처럼 네이버 마이박스가. 그래서 이 레이드라이브도 마이박스가 연결이 되지만 레이드라이브는 구글 계정만 쓰시고 아니면은 내가 마이박스도 여기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내가 하다 말았지. 그 마이박스 연결하시면 돼. 그러면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네네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탐색기가 쓰기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마이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 꼭 이중 인증하세요. 이게 해킹 당하거나 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유출이 돼가지고 저 해킹 당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더보기 클릭하시면 마이박스 있거든요. 요 마이박스 클릭하시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게 또 집어 넣기가 힘들잖아요. 복사해서 넣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마이박스 탐색기라고 있어요. 아예 저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깔면은 파일을 주고 넣고 하기가 수월하죠. 예, 수월하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탐색기처럼 열리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고, 연 김에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네네. 노트북에 레이드라이브는 노트북에 저장되는 거 아니에요. 서버에 저장되는 거예요. 서버 아까 얘기한 구름에 여기에 저장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에 저장됩니다. 노트북엔 용량 하나도 안 차지해요. 네, 용량 하나도 안 차지합니다. 용량 하나도 안 차지해요. 아시겠죠? 여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단지 이제 거기 메모리가 좀 잡아먹겠죠. 메모리 드라이브가 출시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이버 이중 인증은 네이버 이중 인증은 로그인 질문이니까 답해 드릴게요. 네이버 이중 인증은요. 어디 있어 네이버가? 네이버 가시면 여기 있죠. 네이버 여기 그러면 내 계정을 내 정보로 들어가시면 여기 뭐 이제 있죠? 프로필이 있고 인증서 있고 지역 설정 있고 배송지 있죠. 보안 설정에 가시면 됩니다. 보안 설정에 가시면 보자. 인증이 있네. 보이실래나? 띄워드릴까요? 요 인증 2단계 인증 여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해놓으시면 편해요. 저는 꼭 해놓거든요. 제가 해킹을 한번 당해가지고 중고나라에 제 아이디로 물건 엄청 올렸어요. 네, 그래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혼났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꼭 이중 인증을 합니다. 저는. 타 지역도 해외 로그인 차단했습니다. 타 지역은 내가 한국에서 뭐 다른 지역 가서 로그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는 꺼버렸어요. 그래서 해외는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제 아이디 안 걸립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세요. 새로운 기기 로그인해서 알림 체크해 놓으면은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할 때 나한테 알림이 와요. 그래서 좋고요. 그 다음에 전용 아이디는 필요 없고요. 뭐. 예, 그래서 활동 기록 보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누가 로그인했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혹시 이거 한번 보세요. 로그 봐서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 로그인 돼 있는 데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예. 2단계, 맞아요. 2단계 필수예요. 해킹 당하셨는데. 아이고. 찾느라 힘들었어요. 저도 이거. 그래서 보안 설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제 마지막인데, 거기 또 꿀팁 하나 드리고 갈게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파워포인트 많이 작업하시잖아요. 네.
파워포인트 템플릿 하나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예. 요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쓰시면 무료로 다 쓸 수 있거든요. 예. 대표님 링크 올려주실 수 있죠? 네, 제가 링크 지금 드릴게요. 네네. 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 네, 블로그 써주시면 자, 이제 링크 드렸어요. 요거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요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디자인 예쁜 게 있다, 프리 있잖아요. 요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나와요. 그럼 쭉 내려오시면은 여기 나오죠. 그럼 여기 쭉 내려오시면은 네, 나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보자. 여기 요게 좀 어렵네. 스타트 나우 말고. 자, 요건 조금 어렵네요. 다운받기. 파워포인트 키노트 있죠? 그 프리 파일, 뭐 요 클릭해 볼게요. 되나 볼게요. 맞는지 보고 드려야지. 이거 안 되겠다. 자, 요거 말고 다른 걸로 드릴게요. 요거 뭐가 좀 바뀌었네. 자, 그러면 다른 걸로 하나 드릴게요. 자, 요거 좀 더 쉬운 거, 예쁜 걸로 드릴게요. 자, 요거를 다시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걸로 쓰시면 돼요. 두 번째 거 슬라이드 카니발인데 요거 이쁜 게 참 많아요. 강의 때마다 제 강의 듣는 분들을 위해 드리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만 해볼까요? 요거 예쁘네, 그죠? 요것도 많이 했고 다른 걸 해볼까요? 자, 네, 우리 1000명 돌파 기념이라 그래서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와우. 자, 오늘 맞습니다. 강의 듣는 분들, 네, 그래서 클릭하면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나와요. 그럼 요 프리뷰 다운로드 쭉 누르면은 파워포인트랑 구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죠. 파워포인트는 현재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파워포인트가 있어야지 이게 열리는데 구글 슬라이드 클릭하게 되면은 구글 슬라이드 클릭하게 되면 사본 만들기가 나와요. 그럼 바로 클릭하게 되면은 자, 뭐죠? 사본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에? 내 구글에 만들어져. 이렇게. 그러면 여기 거 이미지 이런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글자체 이런 거. 네, 그러면은 이 뒤에 가면은 이런 것부터 해서 자, 요거는 뭐 이런 것도 틀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 사진 넣어도 되고 내 거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 이런 거 다 빠져나오니까. 그리고 이 뒤에 아이콘도 있어요. 아이콘. 요런 아이콘 하트 같은 거 요런 거 다 별개입니다. 별개. 그래서 요 계정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복사하셔가지고 뭐 어디든 갖다 붙여도 됩니다. 어디든. 뭐 미리 캠퍼스에다 갖다 붙여도 돼요. 미리 캠퍼스에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되나? 안 해봤는데 될 거예요 아마. 안 되나? 잠깐만요. 안 갖고 오네. 미리 캠퍼스는 안 되나? 잠깐만요. 네. 볼까요? 자, 여기서 하나를 복사. 그다음에 미리 캠퍼스에서 붙여넣기. 되네? 네. 딴 게 갖고 오는 것 같은데? 맞나? 다른 게 갖고 오네요. 안 되네. 미리 캠퍼스는 안 되고 이걸 어디다 쓰냐 하면은 새로 만들어서 그죠? 파워포인트를 새로 만들어서 다른 파워포인트에 쓰면 됩니다.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죠? 새로 만들었을 때 신규에는 붙여넣기가 됩니다. 미리 캠퍼스가 안 됐구나. 자, 갖고 오죠?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캠퍼스는 안 돼요. 네네, 죄송해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쓰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겠죠? 파워포인트에는 붙여넣기가 되니까. 블로그에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그건 안 해봤어요. 대표님 방금 임지영 선생님 질문 주셨네요. 방금 임지영 선생님. CPU는 10%도 안 되는데 메모리가 80%에 가까이 되는데 아까 삭제를 해도 어차피 자주 쓰는 거라 또 늘어날 거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메모리는 용량을 한번 보시면요. 작업 관리자에서 메모리 용량은 늘릴 수 있습니다. 메모리. 그쵸? 우리 서미경 대표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여기 메모리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게 내게 8기가로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 4기가나. 그러면 요거는 모델명만 아셔가지고 추가를 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추가되거든요. 요즘은. CPU가 넉넉하다 보니까 CPU가 넉넉하다는 얘기는 요즘 PC 같아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나. 그럼 메모리는 구매하신 데 문의하셔도 되고요. LG면 LG, 삼성이면 삼성, 아니면 동네 대리점. 근데 동네 대리점도 가기 전에 꼭 전화로 물어보시고 가셔야 돼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고 한 서너 군데 전화해보고 가세요. 아시겠죠? 한 군데만 전화하지 말고 두 군데, 세 군데 전화해서 그 중에 싼데
그래서 꼭 가시면은 꼭 메모리만 교체하세요. 뭐 이것도 바꿔야 되니 저것도 바꿔야 되니 그런 소리 하면은 절대 하지 마시고 메모리만 꼭 아시겠죠? 메모리만 전화 3군데 보고 그러시면 돼요. 자, 대표님 그 위쪽에 쭉 보시면 유튜브 다운로드 앱 다운받아 자르는 앱 어디가 하기 제일 쉬운 앱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위쪽에 김시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못 위쪽에. 봤어요. 어디요? 더 위쪽에 있나요? 네, 조금 아, 올려. 네. 유튜브 다운로드 받은 자료 앱은 어디가 제일 쉬운 앱인가요? 와, 이거는 좀 어렵네,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광고가 다 막 붙어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 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앱도 있어요, 컴퓨터 앱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예전에 제 방에서는 강의를 했는데 프로 C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뭐냐면 요 비디오 프로 C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무료로 한번 풀린 적이 있어요. 비디오 프로 C라는 게. 아, 요걸로 다운도 받아요, 유튜브를? 네, 그래서 요게 다운로드 클릭하면은 요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동영상 추가 클릭하면 유튜브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유튜브 링크를 깨끗하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질문하셔가지고. 근데 참고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드린 거는요, 우리 방에서 다 1시간, 2시간씩 강의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네. 비디오 대표님 비디오 프로 C. 네. 네, 비디오 프로 C입니다. 지금도 무료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무료인지 한번 볼게요. 자, 저 오늘 다 퍼주고 갑니다. 우리 지금 아마 제 방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평생회원들 보면 아마 뭐라 할 것 같아. 자, 타임 됐죠? 타이머 완료 나오죠? 저 때문에 안 보이죠? 자, 타이머 껐어요, 그죠? 이게 나오죠? 1시간 됐다고.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비디오 프로 C. 여기다가 유튜브 링크를 올려주면 되는구나. 네, 프리라는데 프리 다운로드인데 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이거 잘못 가르쳐 드리면 네. 그래서 저는 무료인데 그다음 그다음 이거 말고 제일 좋은 거는 뒤에 SS 치거나 진짜 그런데 광고 너무 SS 치면 되는데 그것도 요즘 막힌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유튜브 네, 되긴 하는데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SS 치는 것도 막혀 있고요. 유료로 되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자르는 것도 다 되지 유료고 않았나?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비디오 프로 C는 좋은 게 이게 또 자르기도 됩니다. 이게 동영상을 클릭하면. 네. 근데 요거는 유료예요, 유료. 그래서 제가 유료로 2만 원 주고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 2만 원 주고 강의하면서 요건 드렸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프로그램까지 드렸어요. 네. 가르쳐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연락하실 수 있는 분들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제가 연락처 알려주세요. 제일 절실한 분들은 연락하시겠죠, 뭐 그죠? 저도 그냥 절실한 분은 연락하면 가르쳐 드려요. 근데 대표님 연락처 올려주세요. 전화번호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연락처 올려주세요. 하면 되나요, 대표님? 네, 그럼요.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네. 궁금하신 올려주세요. 거 있으면 아마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네. 네, 클립도 이렇게 맞아요. 해주세요. 클립 맞아요. 클립도 있어요. 많아요. 워낙 많아가지고 무료로 하는 게 그죠? 유튜브 다운로드도 있고요. 그 클립도 되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너무 많죠. 클립. 네. 클립도 있고. 그래서 저는 광고 없는 거 말씀드리려고 이게 비디오 프로 C가 자르기도 되고 자르기도 되고 이게 좋아요. 그래서 네, 좀 아쉽긴 하지만 지나갔지만 뭐 제 방에서 했던 거라. 네. 자, 요렇게 하고 더 이상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우리 원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낌없이 강의해주신 우리 제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네 마무리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뭐 주신 자료가 꽤 많아요. 저도 그거 일일이 다 시간이 없어서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거 꽤 많은데 또 대표님이 우리 영상 구매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영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대표님께 받은 자료 영상 보내면서 함께 다 첨부 파일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혹시라도 신청하신다면 네, 그럼 되죠?
네, 오늘 강의하신 거 조금이라도 강사로의 보탬이 좀 되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제가라도 강사로 드려야 될 판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이걸 받아서는 너무 좀 민망하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늦은 밤까지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지금 83분이 남아 계시는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댓글창 찾아보면 우리 김종옥 대표님 전화번호 있으니까 바쁘신 분이니까 일단 문자로 먼저 하시고 전화를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문자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잠시만요. 많으셨고요. 또 우리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윤중원 네. 연구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네네. 오늘 진짜 컴퓨터 온라인 도구의 대한민국 최고의 끝판왕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 분야의 진짜 명장이시죠. 저희가 어디에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수고하신 우리 김종학 대표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저희 진흥원 방에서 오늘 강의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반응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강의 다 했던 것 같아요.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와, 우리 또 앞에서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원장님과 대표님이 계시니까 훨씬 더 이렇게 좀 체계적인 것 같고, 네. 덕분에 강의도 제가 또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근데 뒤에 아직 좀 할 게 있는데 못한 게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된 거랑 뭐 그런 것들이 좀 안 돼가지고 조금 그렇고요. 뭐 기회가 되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연락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 주셔서 또 많이 배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거의 안 나가시고 끝까지 자리 역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흥원 대표에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강사는 후기를 먹고 살 때 가장 배부르거든요. 네, 오늘 배운 이 느낌 이대로 후기 좀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응원 김종원 되셨죠?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편하게 나가시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주 강사님 감사드려요. 후기 바로 쓸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늦은 시간에는 11시 넘어서는 올려주지 마시고요. 또 휴일인데 늦게까지 막 올라오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11시가 넘으면 내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좋으셨죠, 네. 선생님들. 네. 아이고, 원장님 마무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일괄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편한 밤 되시고요. 내일부터 또 멋진 날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원장님 들어오셨었네요. 못 봤구나.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강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럼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환 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좋은 밤 되십시오. 종료합니다. 하나, 네. 둘, 셋. 안녕.